네, 저는 TQQQ의 미친놈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질문 여러 개를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곤 하는데요. 오늘도 가볍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를 빛낼 주식을 좀 꼽아주세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주 중에서 어떤 게 잘 나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샌디스크라는 회사, 그다음에 브라드컴 이 두 가지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만 놓고 본다면 전 테슬라를 꼽겠습니다.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방향성이지 뭐 투자는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규모나 리스크 허용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주를 매수를 할 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순수 100억을 만든다라는 건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 매출을 키워요. 그래서 연매출을 올리면 엑시트를 해버리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사업으로는 100억 벌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급여는 정말 극소수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의도 증권사 트레이더라든지 정말 최상위의 뭐 성형외과 이런 분들만 가능한 것 같고 유튜버가 유일하게 100억을 바라볼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는 워낙 이런 시청 범위가 넓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로 투자해서 100억을 만든다? 제가 봤을 때 분명 있을 거거든요. 쏙 쓸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래도 원금 저는 10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순수 금융소득 금융자산으로 10억이면 부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부자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반박하지 마세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을 장기 투자할 건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매달 15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에요. 정말로. 사회초년생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고 30대 중후반 돼야 되지 않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응원해요, 제가. 자, 저라면 100만 원은 QLD 받고 50만 원은 SGOV 가져갈 겁니다. 성장은 QLD로 가져가고 SGOV는 변동성 완충, 그다음에 향후 기회 자금의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러니까 QLD가 더 떨어지면 SGOV 쿨하게 매도해서 달러 확보한 다음에 QLD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시장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도 멘탈리티를 지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SGOV가 배당이 꽤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단기채는 가지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만약에 매달 투자하는데 내가 주린이다. 그럼 QLD랑 SGOV 두 개 묶어서 저라면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제가 대답을 할 때마다 아니 DGR로 한다면서요, 뭐 슈드 한다면서요. 아니 다 괜찮은데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DEFN이라는 ETF를 어떻게 보시나요? DEFN 제가 나중에 할 건데요. 포트폴리오 일부만 배정하세요. 그러니까 성장의 어떤 약간의 스파이스, 양념 정도로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방위 산업이라는 테마가 중장기 흐름은 괜찮거든요. 근데 테마 ETF는 타이밍도 워낙 중요하고 비중 조절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한테 DEFN 물어보시는 분들은 진짜 주식을 많이 분석하셨거나 주식 유튜버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게시글이나 이런 데서 DGRO를 매수하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굳이 수많은 배당 ETF가 있는데 DGRO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얘는요. 지금 배당을 잘 주는 애들이 아니라 앞으로 배당을 꾸준히 올려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FDVV라고 제가 한번 쇼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피델리티에서 나온 거 있어요. 걔는 지금의 배당 짱짱한 애들 모아놨거든요. 근데 DGR로는 미래의 배당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드 콜로 계속 연배당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금방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QLD나 TQQQ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DGRO가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겠다. 천천히 주가도 성장하고 배당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내부 섹터를 보시면 비율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DGRO에
약간의 사랑에 빠져 있어서 걔를 좀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제가 권장한다기보다는 너무 미국에서도 그렇고 슈드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장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 많이 했어요. 이번에 코스피 대박 났잖아요. 그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너무 괜찮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국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미국 주식은 쳐다도 안 봤어요. 달러랑 환율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국내 주식으로 시작을 했고 수익도 잘 냈어요. 저는 주식 스승님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면서 잘 따라갔습니다. 삼성전자, 신세계, 하이닉스, 하나은행 매수매도 엄청 했어요. KB금융, 배당은 KTNG로 봤고요. 네이버로도 단타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내 주식을 열심히 투자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국내 주식은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한번 걸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연일 너무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와도 떨어지고 안 나와도 떨어지고 뭐, 인수합병 해도 떨어지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내 주식이 왜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아야 되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국내 주식을 막 사고 팔면서 느꼈던 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 개인적으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도 국장에서 장기 스윙 안 된다. 이거 반복하기 쉽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장에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게 좀 더 재밌다,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코스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은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회초년생에게 커버골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성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죠. 상방이 열려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S&P 500나 나스닥이나 이런 성장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때 QLD를 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냥 야 이것도 하나 사. 그때 제가 제피큐, 뭐 QQQI 이런 거를 한 주씩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제피큐 한 주는 배당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뭐하러 들고 있나? 그 상방도 막혀 있는데 주가도 안 오르는데 그걸 뭐하러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초년생이라는 게 20살, 20대만 사회초년생이 아닙니다. 직장을 갓 들어간 사람들도 사회초년생이잖아요. 돈을 벌어다 주는 걸 경험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러 배당을 직접 받아보고 돈을 벌어다 주고 그걸 다시 뭐 QLD나 이런 곳으로 재투자해 보는 경험을 일찍 해보는 건 전 정말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배당도 우습게 봐선 안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또는 직원들에게도 제피큐를 좀 챙겨주는 편입니다. 어때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보다 이거 투자하는 게 낫지라는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hould 투자할 바에 DGR로 매수하지. 여러분들 should로 수익 잘 내고 있는 분들 많아요. 진짜. 그죠? 겉으로는 비교 우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승리자들은 조용히 자기가 선택한 상품을 꾸준하게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똥이라고 놀리고 별로라고 놀려도 수익을 다 내고 있다고요. 뭐 급등주나 밈주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 저는 A 살 바에는 B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접근보다는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상품을 골라요. 걔를 좀 분석을 해. 그리고 얼마나 그걸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 한 8개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제가, 기업 분석이나 이런 투자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올라가면 댓글로 궁금하신 점 여러 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답을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